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늘 새벽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이후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대로였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국채금리가 오르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다각적인 모습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짚어보고요, 상승과 하락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에 있는 탑3 종목 발굴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 또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1시를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11시를 기점으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파월과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파월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어제는 파월과 이제 헤어질 결심을 좀 말씀드릴 때는 오늘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네, 우리 파월. 네. 연준 의장을 개로 비유한 사람이 아마 국내 최초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파월의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보세요. 나스닥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종가 기준에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에 어제 미국장을 밤잠을 설치면서 보셨던 분들은 막 왔다 갔다 파월이 단어 하나, 어구 하나, 문장 하나에 증시가 막 급등나가는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은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 시장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것이다. 파월과 헤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어제도 크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은 없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고도 했습니다. 분명히. 연준은 고용 데이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용 일정이 좋으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더 오래 할 수도 있다. 더 길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매파적인 발언이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시장이 크게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듣고 싶은 단어 골라 듣는다는 얘기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지금은 초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한 2% 가까이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칭찬한 거예요. 작년에 내가 그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더니 봐라 물가가 잡히지 않았냐.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에서 일단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급등을 했던 거죠. 파월의 연준 의장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막 시장 친화적으로 돌아섰다던가 아니면 파월이 극적으로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물가가 안정된 것은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증시가 급등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만 짖어라 이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시장 하실 때 하반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반기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의 연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시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뭐예요? 언제든지 호재가 있고 언제든지 악재가 있습니다. 항상 게임을 하는 거죠. 시장과 투자자들이 뭐예요? 매일매일 동전을 던져서 그림이 나오면 앞, 어느 날은 그림이 나오면 뒤. 오늘은 동전을 어디다 던질까? 오늘 너가 뭘로 정할래? 하면서 계속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어디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아프느냐에 따라서 항상 분위기가 갈린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은 뭐예요?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제 파월의 연설에서 그대로 시장에 여지없이 변화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1월 달에는 여러분들 계속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도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언제든지 옆구리만 툭 찔러도 종목이 푹푹 나옵니다. 지금 시장, 저도 뭐 약세장, 하락장에서는 종목 얘기 많이 안 드리는데 지금 장세에서는 종목 얘기를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톡방에 와주셔서 다시 종목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한 줄 시황을 재밌게 좀 잡아주시는 것 같은데 파월을 약간 강아지에 비유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어제 발언에서 물가 안정은 내가 한 거다라는 숨은 뜻까지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또 이 호재에는 민감하고 악재는 둔감하다는 시장의 마인드 자체가 호재로 좀 작용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 얘기 또 시황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요. 바로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 종목들까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좀 이 얘기는 상승률을 떠나서 SM 얘기는 좀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SM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에 제가 이제 엔터 쪽 굉장히 좀 좋다 말씀 좀 드렸죠, 그죠? SM이 주가가 어제 신고가까지 갔다가 또 밀렸다가 오늘 다시 올라오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빅 사건이 있었죠. 재작년 계속 뭐 카카오냐 CJ냐 이 회장이 뭐 CJ 누구를 만났다, 카카오 뭐 누구를 뭐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 과연 SM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 회장의 지분, 이수만 회장의 황제라고 부르죠. 이수만 황제의 지분이 누가 갖고 가서 SM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냐. CJ야, 카카오야, 어디야 했는데 전혀 생뚱맞게 카카오에서 지분 투자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거는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그냥 인수해 가는 건데 이수만 회장 지분을 그대로 두고 삼자배정이나 사채 찍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리둥절하죠. 이거 호재야, 악재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 측에 이제 CJ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CJ는 아닙니다. 카카오 측에서 이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일단 포석을 깔았다는 겁니다.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이수만 회장은 일단 경영권에서 물러났어요. 레이크 기획과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에서 계속 압박을 했고 결국은 주총에서 결과물들을 잘 뽑아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카카오 측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하잖아요. 보통 최대주주 지분이 현재 가치로 한 3천억 된다.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한 5천억에 사줘야 돼요. 근데 이수만 회장은 지금 경영권이 없잖아요. 회장직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럼 카카오 측에서는 뭐야? 경영권도 없는 지분을 내가 왜 프리미엄을 붙여줘? 하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뒤로 들어온 겁니다. 지분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은 화가 나죠. 처음에 내 거 5천억에 사준다고 했다가 이거 내 거 안 산다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왜 이사직에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손해를 줬다 이거죠. 자기 최대주주인데 이 신주 이수검사채나 삼자배정 물량이 들어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수만 측과 그리고 현 이사회 측 카카오까지 해서 지분 경쟁, 주식시장은 M&A 호재는 자다가도 애가 벌떡 일어납니다. 언제나 호재죠. 그죠? 지분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3월 주총 모든 상장회사는 무조건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해야 됩니다. 일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총 100억, 200억짜리도 지금 거래 중지 중인 회사도 상장회사라면 다 주주총회를 해야 됩니다. 주주총장 아마 3월 달에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SM의 최대 호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수만 회장의 제한된 시간 그리고 지금 이수만 회장은 지금 어떻게 빨리빨리 자기 밖을 챙기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현 경영진들한테 승기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M의 호재는 이수만의 리액션이다. 리액션이 가장 큰 호재다. 이수만이 격하게 반응할수록 SM 주가는 탄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오늘 시장 특징주로 앞으로 상승 종목들. 그리고 SM은 계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SM 스튜디오에 뭐가 있냐면 우리 키스트 말씀드렸던 키스트 있고요.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SM, CNC, 갤럭시 SM, 이 갤럭시 SM 관련한 상장 주식들도 꽤 있습니다. 모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노출됐다? 자회사들도 좋죠, 그죠? 주인이 바뀐다는 건가 했을 때 모회사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특히나 카카오라는 그룹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SM뿐만 아니라 계열사들도 모멘텀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보존입니다. 비보존 제약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제약주들은 이런 맛이 하는 거죠. 그냥 점상 상한가. 동전주에서 지표주로 다시 바뀌었네요. 글쎄요. 이런 거 보면 참 내부자 정보로 주식을 매매하면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주가 차트를 보면 재료가 나오기 전에 아무런 뉴스 없이 이렇게 바닥에서 그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점상한가 갔죠. 이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수사자인 건 아니지만, 역시 주가 이거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를 알고 있구나. 미리 산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주가를 쓱 들어 올려놨다가 재료가 나왔네요. 일단, 임상 제약 바이오들은 최고의 호재죠. 임상 결과들이 좋게 나왔다. 특히나 비보존 제약이 하고 있는 오파란제린, 이게 이제 3상이거든요. 1상도 아니고 2상도 아니고. 2상, 3상이 완료가 되면 이제 약품이 출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죠. 3상에서 의미 있는 유효성을 입증하니까, 오케이. 제가 보더라도 상한가 갈 만한 호재고요. 일단 점상, 상한가 내일 또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풀릴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요런 맛에 한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폭락도 있지만, 이런 급등도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역시 하이리스크 하이턴의 끝판왕이다. 비보존 제약 오늘 특징주로 살펴드리겠고, 이따가 이러한 개념에서 좀 실적이 있는 다이오주들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방송 부분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스튜디오 미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거는 그냥 상한가다, 따상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안 무너집니다. 오늘도 안 무너지는 흐름 보면 아직까지 시장이 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어제 따상이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스튜디오미는 오늘까지 상한가 가잖아요. 모르는 거죠. 갈지 안 갈지. 어제는 제가 따상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주가 많이 올라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스튜디오미가 또 상한가 간다. 그러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숨기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쪽이 진짜구나 하면서 시세가 스튜디오 미를 상한가 가는 순간 막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다들 긴가민가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미를 이 종목을 매매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이 종목의 상한가 여부를 이틀째 상한가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콘텐츠 미디어 쪽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만과 결별을 얘기한 SM, 이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또 SM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수만 프로듀서가 강하게 반응을 할수록 주가도 더 격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점상을 만들어냈지만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재료 전에 이미 상승이 나온 점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미를 우리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만약에 오늘도 따상에 성공을 한다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강세를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락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작년에 정말 시장 하락에 세상 부럽지 않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천리입니다. 네. 정말 무궁화 삼천리였죠. 그죠? 작년에 시장 무시, 아무 재료도 무시하고요. 그냥 묻지 마. 그냥 상승.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말 그대로 기관 투자자들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
기관에 어떻게 보면 시총 코스피 200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삼천리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고 바운드리에 들어오니까 코스피 200 안에 들어오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치어도 담아야 돼요. 기업 분석을 하는 펀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잖아요. 지수를 추종하려면 시총 탑 종목들을 포트에 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얘를 낄 수밖에 없죠.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그죠? 좋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 인덱스 구성하려고 끼워 맞추기로 샀는데 그게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켰던 종목 바로 삼천리죠. 그죠? 삼천리 주가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세방 전지 아시죠? 그죠? 세방그룹 지주회사인데요. 세방도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그냥 시장 무시하고 달렸죠. 그죠? 다우데이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는데 주가가 계속 가는 종목 다우데이터. 야, 이게 뭐야? 그죠? 이렇게 계속 갑니다. ERP 하는 기업. 뭐 지차전지도 아니고 뭐 AI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갔던 종목이 이제 제가 봤을 때 고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우데이터 오늘 7% 정도 밀리고 있죠. 그죠? 세방도 오늘 5% 밀리고 있고요. 삼천리도 조만간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작년에 시장 무시하고 그냥 연달아서 하루에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년을 그냥 3배, 4배, 5배 갔던 종목들 이제 이 종목들도 헤어질 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는 급락 내지는 공매도 가능하신 분들 이런 것도 공매도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쪽 종목들 연관성은 없어요. 삼천리 가스기업이고 세방은 2차전지 축전지 기업이고 다우데이터는 ERP 기업이고 연관성은 없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 일단 조심하셔라. 이제는 좀 끝물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락 종목들 조선주도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선주들 오늘도 급락이 나오는데요. 1월 달에 중국한테 수주 1등을 뺏겨서 안 좋은가요? 아니요. 작년에 수주 1위는 뺏어 왔었습니다. 중국한테. 근데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조선 쪽은 조선을 선박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배가 자동차처럼 뭐 뚝딱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그죠? 뭐 특히나 뭐 그나마 뭐 벌크선은 금방 만들어도 실어 나가는 컨테이너선 이런 것도 금방 만들어도 뭐 LNG선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LNG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도 하는데 2, 3년 걸려요. 자, 그러면 2, 3년의 과정 속에서 이게 얼마의 유럽 선사들이 얼마에 사주는지 가격이 엠바고예요. 얼마에 팔았는지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조 원가도 알 수가 없죠. 공급 계약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작년에 우리가 조선 수주 뉴스에서 보셨지만 수주 최고 역대 최고 수주 좋을까요? 수주를 어떻게 타냈을까요? 가격을 단가를 낮추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수익성은 그렇게 좋아지진 않겠죠. 그죠? 그러한 개념에서 저는 조선주는 굉장히 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별로 메리트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1월 달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시장을 쥐잡듯이 쥐고 다녔잖아요. 코스피에서 5조를 사면서 삼성, 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은행주, 건설주, 보험주, 증권주, 하다못해 뭐 바이오주들까지도 외국인들이 다 한번 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유일하게 외국인이 쇼핑 안 한 지역이 조선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닌 외국인이 조선집은 안 들어갔어요. 조선은 안 샀습니다. 그만큼 조선 쪽은 저는 뭐 뉴스에서 계속 좋다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조선 쪽은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하락 섹터 3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방부터 다우데이터 그리고 삼천리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 무지성으로 몇 배씩 뛰었던 종목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겠죠?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네. 상승에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도 명분 없는 전쟁은 패합니다. 아무리 뭐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그죠? 그런 것처럼
주가 상승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분 없이 주가가 단순히 그냥 수급 논리로만 올라왔었던 주식들, 이제는 좀, 끝물 징후가 보이니까 조심, 또 조심,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사시기보다는 명백한 이유를 같이 전문가님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려면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 주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추천주들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리뷰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키이스트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또 1월 초입부터 한 3차례 정도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로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 1만 원 가격대 돌파해서 안착 흐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까 시황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튜디오 미르의 추가 상한가 여부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일단 미디어 콘텐츠, OTT 이런 쪽의 시세가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다. 순환매를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키이스트 주가는 기업 얘기는 조금 접어두더라도 SM, 그죠? SM 자회사입니다. SM 키이스트가 아닌데요? 아직도 키이스트를 배용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배용준 씨는 지분을 수년 전에 SM한테 팔고 지금은 블리츠웨이인가요? 피규어 만드는 회사에 거기 최대 주주이 있어요. 아무튼 SM 차명 좀 변경했으면 좋겠네요. SM 키이스트로. 그래서 관련해서 시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은 지금 시기다. 시기적으로도 주가가 10,000원 가격대 와 있는 흐름이니까요. 좋은 시세 흐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가는 종목이에요.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주가가 좀 많이 힘들어요. 다른 AI 관련주처럼 좀 시원하게 뻗는 맛이 없고 여기 보시면 계속 5일선을 대죠. 5일선을 대고 오늘도 또 흔들어요. 글쎄요. 얼마나 가려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흔든 만큼 흔든다는 것은 개미들을 떨궈내는 거거든요. 자꾸 개인들이 들러붙으니까 개인을 떨궈내려고 밑으로 한번 뺐다가 터는 겁니다. 막 개인들이 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털리죠. 우리는 슈퍼개미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털립니다. 끝까지 갖고 가시고요. 이 털은 탈곡 작업이 끝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털린 만큼 많이 가거든요. 털린 만큼. 그래서 플리토. 제가 하는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가려고 그렇게 터는 거야? 한 3, 4일 지금 털었는데. 아무튼 지금 시세 또 가네요. 오늘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플리토 갖고 계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털리지 마시고 탈곡 작업에 당하지 마시고 수익 끝까지 저랑 같이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만한 뚝심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종목 얘기하다 보니까 너 시장 종목 너무 많죠. 얘기할게. 네. 종목을 이제 말 소개를 해드릴 시간이 또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 종목을 오늘 말씀 좀 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노란톡방에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슈프리마입니다. 자, 슈프리마 과거에 주식 좀 오래 하시는 분들 기억나실 종목이에요. 생체 인식, 바이오 인식.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하고 홍채 인식하는 거 슈프리마의 기술입니다. 생체 인식 바이오 우리나라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세계 시장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이고요. 자, 근데 슈프리마 그럼 갤럭시 S23 소외주인가요? 그런 1차적인 접근이 아니고,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재료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선침해서 하자는 거죠. 그죠? 금융당국에서 국내 은행 내부 통제 혁신 방향으로 생체 인식 적용을 범위를 구체화한 내부 통계 시스템을 좀 확인하자. 우리나라 은행들도 보안이 엄청 잘 뚫리잖아요. 진짜 은행이 보안 뚫린다는 게 자체가 참
어이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또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또 둔감해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 당국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야 이거 보안을 좀 철저히 하려면 뭐가 좋을까? 이제 비밀번호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체인식이나 개인 기반 인증 자 이런 것들을 하자. 자 생체인식 기능을 강화해서 여러분들 은행 ATM기 찾아서 홍채인식하고 생체인식하고 이러면 일단은 뭐가 줄어들까요? 금융사기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내 지문 찍어야 되고 그죠? 비밀번호 알아서 이제 비밀번호 알고 가도 안 돼요. 내 지문 찍고 내 홍채 찍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슈프리마입니다. 그죠? 슈프리마 실적도 잘 나와주는 기업이고 언제요? 내년이요? 아니요. 올해 3월까지. 올해 3월까지 얘기가 금융당국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정부 정책 수혜주죠. 그죠? 맨날 뭐 세일즈 외교해서 어디 갔다 왔다. 어디와 뭐 MOU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했다. 이런 게 정부 정책 수혜주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슈프리마 좀 보시고 나머지 두 종목은 시간 관계상 우리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시간 관계상 오늘 세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어갈 테니까요.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되고요.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진행해보는 시간인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또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강세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또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1월과 같은 상승장이 2월 달에도 펼쳐질 것이고 마지막 주까지 펼쳐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거래소보다는 이제 코스닥이 강세장이지만은 현재 차트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거래소의 차트는 현재 다소 코스닥보다 약간 둔화된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파의 상승의 고점. 여기죠. 그다음에 이중 눌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 그 현재 이것에 대한 종수배까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추세 목표가는 2,638 정도까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직전까지, 그러니까 전주까지 현재 상승을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638포인트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말 반가운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1, 2주만 잠깐 반등하는 게 아니라 또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속적인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리뷰부터 잠깐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예. 네, 어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오늘 코리아 서키트 하고요, 그 이노뎀. 두 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어제 현재 제시를 좀 했죠. 근데 놀랍게도 어제 같은 경우는 전혀 거래량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거의 급등 직전에 아무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제시를 했는데 이평선이 20일, 60일 크로스가 되는 시점에서 주가 이익이 제로인 경우는 변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크게 많이 튀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PCB 기판, 그러니까 시스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옮겨오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 PCB 쪽으로 옮겨온다. 그렇게 제시하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대적전자를 무시하고 코리아 서키트를 선호주로 했는데 결국은 코리아 서키트가 적중을 좀 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제
18% 올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올랐던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시 이제 5일선 쉬어주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급등 맥점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PCB 관련된 선행학습이 완벽하게 좀 돼야만이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을 좀 현재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인호대비였습니다. 인호대 무려 46%. 근데 인호대비 한 몇 달 전에 추천했느냐? 근데 그건 아니라 현재 인호대 같은 경우 1월 30일 날, 1월 30일이면은 현재 이날이었죠. 이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혀 갈 것 같지 않는 그런 그 날인 개념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2주 만에 이렇게 큰 상승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인호대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영상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된다면서 CCTV도 현재 AI 쪽에 이제 더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인호대비 굉장히 큰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그 노란톡방에서는 마디매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표가 계산, 파동 목표가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좀 했던 건데 현재 현재 36%. 그러니까 이 시기에 좀 있었기 때문에 거의 36% 정도의 어떤 그런 현재 수익 부분들이 현재 인정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호대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그 제2의 인호대 같은 종목이 계속 속출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 계속 완만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올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봉상으로 보면은 작은 양봉들이 나와줬죠. 나와주다가 튀어주는 건데 결국은 그 일봉상으로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원만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한 달이 지나면은 상승 가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약간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인호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동에 대한 그 마디매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현재 그 노란톡 방에서는 목표가 계산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재 제시를 좀 한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아래 하단에 노란톡방에 오셔서 목표가 계산하는 방법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호대 같은 경우는 어떤 파동 원리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 도표를 잠깐 보면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바로 현재 저항권을 돌파를 좀 해주는 시점에서는 하나의 상승 가속 구간을 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선이 이탈이 되면 급속하게 붕괴되고 저항선을 돌파되면 급속한 가속을 좀 달리죠. 이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자, 목표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다시 이제 차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10,000원에서 보시면은 10,000원에서 따블이면 얼마입니까? 가격이 20,000원이죠. 결국은 20,000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제가 이야기하지만 시세는 100% 층 안에서 약간 움직여줄 수 있고 이거는 항시 2단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강조를 드리죠. 파동은 2단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적으로 목표가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고 이런 부분을 찾고 싶다. 목표가를 마디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의 종목 학습, 그다음 파동 학습은 아래 노란톡 꼭 입장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호대 같은 경우에는 열흘이 채 안 됐는데 46%가량의 수익률이 나와주고 있고 코리아 서킷은 불과 이번 주 엊그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2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기술과 이 내용들을 좀 공부해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 이렇게 차트 맹점까지 잡아주신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요. 입장 코드는 1500번, 1500번입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종목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관심주 탑3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탑3 3위는 엑셈입니다. 네, 엑셈은 국내에서 DB 성능 관리 부분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네, 어떤 기업일까요? 자, 엑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뭘 먹고 살죠? 인공지능은 뭘 먹죠? 인공지능은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DB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합쳐서 빅데이터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제2의 원유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엑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장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솔루션이 맥스 게이지 이 부분들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전 세계 29개국 634, 그다음에 국내 500여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알아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속회사로서 신시웨이, 그다음에 관계회사 하둡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스템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현재 정부에서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수혜주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또 3, 4월경에 새로운 현재 데이터 쉐이커라는 새로운 제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리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화된 제품을 현재 출시를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매우 성장력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저점에서 20일 동안 상승을 해줬고요. 20일 가격에 대한 평균이 21선 있죠.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침까지만 해서도 현재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 해야 된다고 어제 준비를 좀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했는데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은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에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AI의 밥은 DB다라는 점에서 엑셈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의 탑3 2위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줌 인터넷입니다. 네, 역시나 AI, 챗 GPT 관련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제 줌인터넷 하면은 줌인터넷 혹시 이제 기억나시죠? 뭘 잘못 깔면은 네. 줌인터넷 나오고. 항상 노트북 하단에 좀 떴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R집 잘못 깔면은 이게 항시 깔립니다. R집하고 같은 이스소프트라는 회사하고 같은 계열 회사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참고하시면 되는데 뭘 잘못 깔면은 항시 나온다는 줌인터넷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핀테크를 전문화하는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종속 회사가 현재 종속 회사가 이제 투자 운영사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종합 투자 정보 플랫폼을 추구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이제 줌인터넷이 이제 시장 지배력도 미미하고 거의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네이버나 이제 다음에 대한 어떤 포털 기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이 좀 해당이 되고 현재 챗 GPT가 열성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챗 GPT와 같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이제 딥5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 엔진을 현재 상용화할 수 있는 현재 준비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계속 힘이 없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노데이처럼 비슷하게 한 번 더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줌인터넷이 이런 부분들이죠. 저점에서 고점까지 계속 행보를 좀 해주다가 돌파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밀려주고 있지만은 이미 돌파된 상태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슈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2의 이노뎁처럼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약간 중요시하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챗 GPT와 같은 역량 있는 기술 노하우, 오랜 운영 이런 것, 그다음에 검색 포탈 이게 현재 미미하지만은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투자 포탈 내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접해왔던 기업인데 상승전 다지기 구간이 아닐까 싶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가 이 로봇 관련된 주들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예, 로봇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아직 바닥을 좀 기고 있고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국내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기 1위 업체입니다. 네, 왼쪽에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로봇 팔 이게 관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액츄레이터라 하는데 보통 모터하고 그다음에 감속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석유 엔진 같은 경우는 모터하고 이제 변속기가 하나의 이제 모듈라 그 세트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로 들어오고 로봇으로 들어오면서 모터하고 현재 감속기 이 부분들이 하나의 세트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모듈화 되고 있는데 그걸 신호를 넣어줘야 되죠.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바로 로봇 모션 제어기입니다. 로봇 모션 제어기 안에는 모션 제어기 그다음에 서버 드라이브 이런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모션 현재 로봇 제어 이 반도체는 아진 에스텍에서 생산하고 있고 현재 반도체를 집어넣고 이걸 전체 제품화 완성화 시키는 것이 RS 오토메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C300이라는 정부 국책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면서 로봇 제어 솔루션을 완성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현재 단기 저점에서 고점에서 한 달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행보를 했다는 것은 충분한 에너지 비축을 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달 내일 모레 이렇게 한 달 정도 되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종목군들이 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매로 만약 간다면은 RS 오토메이션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이제 아직 오르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겨우 이제 38%, 300% 간 종목군들이 많은 어떤 로봇주가 지금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소외되는 업종의 어떤 상승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 이게 한번 팡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 상반기부터 에로배우라고 하죠. AI와 로봇 관련된 주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메타로서 로봇 관련된 주들을 주목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저점에서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서 RS 오토메이션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1위부터 3위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되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QR코드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에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단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5953님께서 KTNG를 98,000원에 15%가량 담으셨는데 지금 현재는 0.3% 상승을 보이면서 91,2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수가 비슷하게 왔던 종목인데 다시 좀 빠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예. 이제 KTNG 이 기업 내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담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인삼 제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담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전자담배 쪽으로 뭐 전환이 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크게 어떤 현재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는 나름대로 많이 저평가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와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전자담배의 또 사업성 쪽도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추세 이탈이 되면은 어떤 그 주가 운동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이 좀 됐죠. 슈팅이 됐다가 추세가 이탈이 됐습니다. 추세 이탈이 됐다는 것은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거죠. 꺾이면은 어떤 운동을 하냐? 무조건 박스권, 무조건 삼각수렴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수렴형 형태가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게요. 이런 모습이 됐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이 추세 이탈의 저점은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의 저점으로 완성이 된다. 이게 가장 어떤 파도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상승 한번 1차를 해줬죠. 그다음 2차를 해줬죠. 추세 이탈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에 삼각수렴형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이제 잡아본다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큰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95,000원. 95,000원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98,000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약간 쌍봉까지는 약간 올라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쌍봉인 97,000원 내외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하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살짝 아래라 할지라도 이때 이제 매도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빠르게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9547님께서 이수화학을 16,000원에 10% 담으셨는데 사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큰 상승을 2번이나 만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잘 저점 부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 언제 팔면 좋을까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관련된 2차 전지 쪽에 어떤 인적 분할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충격이 왔고 다시 한번 2차 충격이 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약간 성장 동력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이쪽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 추세 이탈이 됐는데 이거는 반등 시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찾는 게 좀 정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쌍봉 고점. 그다음에 저점도 거의 쌍바닥 저점, 이 삼각수렴형 안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최근에 이제 최근에는 지수가 좋아져서 약간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결국은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상단의 근처에서 이제 매물을 받을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를 좀 한다 하더라도 이 최상단은 28,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 21선이 이렇게 둥고선이죠. 둥고선 고점까지 있는 데가 숨어있는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26,600원으로 잡히네요. 지금은 16,000원인데
수익을 약간 보시고 계신 상황이 됐죠. 그래서 26,000원까지가 아니라 26,000원의 바로 아래 단계에서도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6,000원이 아니라 24,000원에서 좀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봤고요.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목 발굴, 종목 상담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또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 사칭하는 피해 늘고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